언론 여러분들께 10번째 공약을 발표하는 날이에요. 사실 오늘 이 언론 공약 발표하기 전에 조상호 후보하고 첫 번째 TV 토론을 했습니다. SK TV로도 제가 여러 기자분들이 시청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두 가지 좀 특별한 사항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기자를 빌어서 말씀드려요. 첫째는 세종보 문제인데 세종보를 저는 여기까지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세종보는 해체해서는 안 된다. 가능이 돼야 된다. 주병 정관을 위해서나 물 부족에 대비해서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조상호 후보는 세종보를 해체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취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일간지 중도일보로 기억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비 경선과정,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세종보 해체에 관한 문제는 모르니까 뭐 중립이다, 그걸 유지해야 된다고 해서 조상호 후보는 유독 세종보를 해체해야 된다라고 보도가 된 것이거든요. 오늘 그걸 물었더니 오늘은 입장이 해체도 아니고 존치도 아니고 그런 애매한 입장을 취해서 세상에 그런 애매한 입장이 어디 있나. 해체 아니고 존치고 존치 아니고 해체지 해체도 아니고 존치도 아닌 경우가 어디 있나. 입장을 좀 분명해졌으면 좋겠다 라고 했더니 자기는 해체 반대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선 언론사는 다르다 하더라도 조상호 후보의 그게 공약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태도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느껴서 처음에는 해체해야 된다. 그리고 초기에는 입장 표명 안 하다가 이제는 또 반대다. 이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종보와 같은 내용인데요. 저는 제자연화, 금강모 4대 강모의 제자연화라고 하는 것에 그걸 제자연화가 뭔지를 말해달라라고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스스로 요청했습니다만 그걸 정의를 내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 혼자 생각하기에 제자연화가 그럼 그냥 자연 상태를 방치하고 어떤 인공 구조물이나 인공적인 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냐 그렇게 물어서 제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세종보 해체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을 해준다면 그러면 금강에 대한 준설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라고 물었는데 결국은 필요하겠다. 그럼 필요하면 하지 불필요하게 준설하겠습니까? 그럼 뭐 필요할 때 준설을 하겠느냐라는 뜻인 것이지 그랬더니 결국은 하겠다라는 답변을 얻어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시카고 강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조상호 후보의 시카고 강이 예전에 미시간호로 시카고 강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 수질 오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미시간호가 오염이 되는 문제를 미국 사람들이 시카고 강을 바닥을 파가지고 강물을 역류를 시켜요. 돌을 만들고 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운하를 만들듯이 해가지고 그 시카고 강을 역류를 시켜서 미시시피 강으로 흘려보냅니다. 아주 강의 흐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했죠. 그러니까 강의 제자연화 안 해주는 방식이 아니고 그렇게 강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바로 시카고 강이 바로 시카고 지역의 번영과 경관을 유도하는 그런 기법자가 되어 있어서 시카고 사람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시카고를 가봤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연히 가봤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 믿겠어요. 왜냐면 조상호 후보의 배우자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시카고에 주택과 상가를 가지고 있다는 보도가 났기 때문에 미국에서 결혼을 했고 그럼 당연히 조상호 후보도 시카고 강을 모를 리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조성호 후보의 배우자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본인도 얘기하고, 그리고 시카고에 뭐 살았는지 자산을 가지고 있는 끝났나요? 내가 뭐 그게 목적이 아니었지만 그 얘기를 못 들으신다. 어쨌든 시카고 강이 바로 시카고를 그렇게 변형시켰다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우리 새 정부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서로 나눠졌다 하는 말씀드려서 저는 그 새 정부에 대해서 조상호 후보가 태도를 바꾼 것이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단체나 이제 해체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상호 후보 당연히 반대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나중에 또 입장 바꾸거나 그럴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방송 토론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말씀드리고, 공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와 상상이 풍요로운 문화예술을 만들겠다. 문화라고 한다면, 문화예술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진행시킬 것이냐라고 할 때 모든 사안은 그렇지만 세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문화예술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문화예술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문화예술 활동 콘텐츠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세 파트로 나눠서 생각하면 체계적으로 문화예술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화예술 체육인들의 활동 지역과 복지를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종시에 문학관을, 우리 세종시 문화局굉장히 연구했었는데 제가 문학관을 만들어 드린다고 약속했고, 그것이 지금 실현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만들어서 문화예술인의 집을 만들어서 거기에 문화예술을 네트워크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동시에 거기다 세종문학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세종문화회관 상계 자체가 공연 창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설득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0세 어르신들께서 시민체육관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여러 번 우리 70세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사용료를 내줘야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70세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체육관을 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조례를 앞으로 검토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는 지원 사업도 활동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에 관한 문제인데요. 저는 세종문화축제를 4대 축제로 정립시켜서 100만 관객이 유치할 수 있는 축제의 고도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봄에는 아파축제, 여름에는 복숭아축제, 그리고 가을에는 한국문화축제, 겨울에는 비축제. 비축제는 거의 의회에서 자꾸 예산이 깎입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정원도시 박람회와 마찬가지로 시민들께 공약을 드리고, 또 시민들의 심판을 거쳐서 만약에 시민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비축제는 거역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축제는 국가무형문 지방문화재로, 현재 세종시 지방문화재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국가무형문화재로 만들어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또 e스포츠로 스포츠 전용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에 박람 회장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국립박물관들이 많기 때문에 전국 문화도시 박람회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예술 체육활동의 기반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욱진 생가 기념관 올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세종시 시립박물관도 27년도에 개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종 한글 조각 공원도 적절한 공간에 만들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국제 규격에 맞는 종합체육시설이 유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즘에 푸드골프장이 아주 대대적인 열풍인데요. 절대적으로 이 공간이 부족해서 부지를 좀 찾고 있습니다만 약 36골짜리 갖고 있다고 또 확충하도록 하고, 명품 골프장도 하나 조성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 지역별로 6면에 있는 고급 거주지, 그리고
그 장군면에 있는 금격천, 금정시어 테마파크, 소월산 캠프장 그런 시설들을 가동하고 있고, 그리고 야간 관광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전국에서 최초로 야간 도시장 제도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야간을 관광 활성화 내지는 지역문화 중심 시간으로 보다도록 확충을 내년도에 하계 유대회가 열리는데 그 유대회를 계기로 해서 관광 세정 원년을 선포하는 그렇게 있습니다. 이상 문화예술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약속인데 행정수도입니다. 행정수도는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공약을 행정수도에 담아서 마지막으로 발표하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야 크게 다를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저는 세종시가 행정수도 바우려면 행정수도의 상징으로 태극기 계양대를 전국에서 가장 높은 크기의 태극기 계양대를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태극기 계양대가 설치가 된다면 그 주변을 태극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우리가 바로 국가의 상징물인 태극기를 바로 가장 높은 태극기를 행정수도의 중심에 둠으로써 랜드마크가 되고 그 행정수도 상징성을 더할 수 있는 헌법 명문화 개혁인데요.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건 민주당에서 헌법 개헌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헌을 한다고 해서 행정수도 개헌을 제외시켰다. 저는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세종 시민을 이렇게 희망 고문으로 말하자면 우려할 것인지 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눈가림식으로 행정수도 특별법 그러는데 지금 여소야대 전국에서 어떤 법은 마음대로 합의 없이 통과 못 시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지난 5월 7일 날 공청회가 열렸는데 국토위 법안 소위에서 그때 국토위에 국힘 국회의원들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때 참여를 안 했던 이유는 바로 그 전 단계에서 부동산 관련법을 심의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가결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항의해서 회의를 보이콧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서 행정수도법이 다루어지게 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소위원회는 의사정독수, 의결정독수 다 갖추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부동산 관련법도 그렇게 했듯이 강행 처리했으면 그거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보류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다고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개헌을 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행정수도 완성을 그 법률로 만들면 그게 위헌관계를 뻔히 걸린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개헌으로 해결하는 게 행정수도 완성의 모습인데 개헌은 안 하면서 특별법을 만들어 분들 또 위헌 심판에 걸리면 또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통과를 안 시켜주니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공약에 대해서 전혀 신뢰를 하지 못하고 공신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상식적인 일 아니에요. 그렇게 행정수도 완성을 하겠다고 국정과제에 제시하고 소상공인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헌법 개헌까지 완수하겠다고 공약을 했으면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헌법에 행정수도 개정 넣으라고 한 번 주장하는 걸 못 보고 있습니다. 이런 더불어민주당에 말하자면 선거 때는 행정수도 끝나고 나면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시간을 보내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20년 흘렀던 거예요. 정말 시민들이 이 부분을 좀 짚어주고 또 항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4월달이죠. 이렇기 때문에 정치권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모여서 그 연합체를 구성하자. 당을 초월하고 시민단체가 다 참여하자. 아무도 응하지 않다가 지금도 민주당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진보 진영의 시민단체들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 국힘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그나마 거기에 시민단체 연합회라고 거기에 거론된 8개가 10개 단체들은 사전 동의도 없이 도용당했다고 해서 발표를 하니 또 뒤늦게 사과를 하고 이런 진정성도 없고 정직성도 없고 이 솔직하지 못한 행위들이 정말 세종시민들을 슬프게 합니다. 저 정말 내주고 싶어요. 행정수도 완성 갖고 정말 장난 좀 치지 마십시오. 못하겠으면 못한다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할 텐데 한다고 해놓고 안 하고서는 남 탓하고 이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입니까? 공당의 모습입니까?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만은 분노를 제가 개탄치 않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에서도 5월 7일 공청회에 제가 안 나타나고 행정수도 말할 자격이 없대요. 아니 공청회가 법안 소위에 자기들끼리 의견을 세미나 토론회 안 가면 행정수도 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뻔뻔스럽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법은 다 일방통행하고 이것만 또 보류해서 지방선거 이후로 넘기겠다. 이제 지방선거 자기들이 장악하면 이거 누가 어떻게 그걸 통과시키겠습니까? 통과시키지 않는들 우리 시민들이 무슨 힘으로 얘기하겠습니까? 양치기 손에 만두고 오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균형 발전, 수도권, 비수도권 발전이 이 엄청난 국가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해가면서 선거에 이긴들 어떤 정권이 되겠어요? 국민들의 신뢰를 받겠습니까? 저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는 정말 더불어민주당 자세를 바꿔야 되고 제발 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면서 남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자기들이 할 일을 못해놓고서는 못하면 국힘 비난하고 세종시장 후보 비난하고 어쩌면 이렇게 파렴치합니까? 네, 정말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데 정말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 거예요. 어쩜 그럴 수가 있나요? 행정수도 완성에 가장 필요한 대통령실, 국회, 의원, 국회가 와야 되겠죠. 그리고 지방법원, 검찰. 사실은 제가 지난 4기 제 임기 중에 법률적 근거와 예산을 다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도 얘기도 하지 않고 숨기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말할 자격이 없다. 정말 양심이 있는 건 정치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정말 분명히 저는 듭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조속하게 이전하고 공공기관도 이전하고자 합니다만 이분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9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정책내 대표가 부산 가서 우리 해수부 간 것도 부족해서 해수부의 산하기관인 공공기관 3개를 마저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공공기관을 세종으로 유치하겠다고 뻔뻔스러운 약속을 하는지 참 더불어민주당 참 이율배반적이고 이렇게 위선적일 수가 없어요.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유치하겠다고 해놓고 있는 공공기관은 다른 지역에 빼앗겨도 아무 소리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치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공공기관 이전 절대 반대합니다. 저는 공공기관 이전 반대에 대해서 지난번 해수부 이전할 때부터 이 문제는 필연적으로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막아서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는데 공공기관 이전하겠다, 행정수도 완성하겠다 하면서 없는 걸 끌어오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있는 거라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못 뺏어올 것 같고 또 조치를 못할 것 같으면 반대라도 하는 목소리라도 내봐 주십시오. 반대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가면 또 남 탓하고 또 국민의힘 욕하고 세종시장 후보 욕하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행정수도 대비해서 가장 시급한 게 CT였습니다. 우리 세종시에 여러 가지 교통 문제가 있습니다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가 이응패스를 도입했고 이응패스가 우리 시민들한테 아주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물가가 이러한 미국 전쟁 이전에 1,600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 평균 2,000원 정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2부제, 5부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이음패스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아직 통계로는 잡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늘었고 또 굉장한 혜택을 보면서 많은 호평을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이음패스로 대중교통 체계를 바꿔낸다 하더라도 지하철은 피해는 대통령실 그리고 국회 그리고 세종시구가 늘어난다고 할 때 이음패스 갖고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많이 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KTX, CTX를 꼭 추진하고요. 그리고 KTX 세종역 문제는 그 조상호 후보가 한반도 KTX 철도망에 KTX 세종역을 신설한다고 얘기를 듣는데 아직 구상에 불과한 것인데, 어차피 그런 것들이 세종 한반도 KTX가 구상이 된다면 KTX로 그 중앙청사역이 세종시에 생기고 그것이 허브가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저도 KTX 세종역 신설을 한반도 KTX 구상과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국회의사당을 하면 금강 환당 고도란다, 대전 당진강 고속도로의 천마을 것이고, 제천 횡단 지하철로 도시 상징광장의 고행이고, 이음패스 고도와 이런 것들을 이 세종시 추진해 왔던 일이고, 이거는 확실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회의사당이 온다면 거기에 속해 있는 직원들이 약 5,000명 되리라고 합니다. 대통령실이 온다면 사실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방호나 경호 기관도 같이 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대다수 인원들이 왔을 때 주거 안정이 없어서는 행정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특별법을 해주고, 그리고 동시에 임대주택 타운을 만들어서라도 공무원들이 근무에 지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전용 임대주택 3,000세대를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수도와 문화예술에 관한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바랍니다. 네.